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막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 특히 이제 궁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공부하실 거지만, 오늘 오신 김에 일단 이제 궁합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한번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간단하게 일간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철학관에서 보통 궁합하면은 겉궁합, 속궁합, 그 다음에 일간에 관한 이제 궁합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세 가지만 우선 언급을 하고, 내일 조금 더 넓게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옛날, 그야말로 한 50년 전만 해도요,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도 적었고, 철학관에 가서 궁합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자, 다근 25년 정도 이렇게, 특히 이제 따님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동안 곱게 한 20몇 년 키웠는데, 이거 어떤 남자를, 제대로 된 남자를 이렇게 만나서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궁합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는, 태어난 해 지지의 기운이, 어떤 합이 되면 좋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겉궁합이라 하고, 태어난 날, 일지죠, 일지. 일지끼리의 합이, 잘 맞으면은 이제 우리가 속궁합이 좋다고 그래. 보통. 그게 일지에서 보통 남자도 마찬가지,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지지가 하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체에 합이 된다는 거는, 좋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서, 이제 그런 얘기만 들어도, 궁합이 잘 맞으니까 잘 살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궁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처음에는 일간끼리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겉궁합, 속궁합. 그냥 띠궁합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했는데, 이 학문이 자꾸 이제 발전하고 사람들이 욕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일지궁합도 보고, 그 다음에 공망도 봐야 되고, 또 조후도 봐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 한난조습도 봐야 되고, 또 사주 전체를 봐가지고, 나한테 많은 기운이 있는데, 자, 배우자가 될 사람, 즉, 선을 볼 사람이 내한테 많은 오행이 상대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서로가 내가 없는 오행이 상대편에 있고, 또 상대편이 있는 경우가 내가 없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궁합에서 상당히 더 좋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겉궁합, 속궁합 이런 거 그냥 단순 궁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식으로 해서 단식궁합하고 이제 복식궁합은 사주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서 그거를 꼭 필요한 에너지가,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상대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체크하는 게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궁합이 좋은 궁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진 선생님 볼 때 궁합을 제가 설명할 건데, 1차적으로 오늘은, 일간끼리 보는 궁합하고, 그 다음에, 연지끼리 보는 거, 겉궁합, 그 다음에 일지끼리 보는 속궁합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일간궁합이요, 일간끼리 보는 궁합. 일간끼리 궁합을 보기 위해서, 사주 두 개를 그냥 레피셜로, 제가 생각나는 데 한번 적어 볼게요. 정서, 기묘, 경자, 갑진, 자, 정사. 이게 여자 이제 사주라고. 남자 사주 하나는 병진,
무인, 신사, 정사. 이건 이제 남자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은, 요 글씨 제가 흐려 쓴 거는 좀 아시죠? 요게 이제 무토예요, 무토. 자, 이렇게, 요 무토를 제가 계속 쓰자면 잠깐 이렇게 쉽게 쓰는데, 무토, 요건 호랑이 인자, 여기 자자, 이건 나머지는 이제 다 아시죠? 예, 이렇게. 요 상태에서, 자, 조금 더 이제 확인해 드릴 거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둥이 사주가 지금 우리가 연주라고 해요, 연주. 태어난 해의 기둥. 그 다음에 월주. 그 다음에 일주. 시주. 자,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일간적인 거는 뭐냐면, 요게 일간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네, 그 다음에 남자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자, 요렇게 봤을 때, 요거는 지금 토의 기운이죠. 요거는 이제 금의 기운. 그럼 단순 비교를 하면은, 자,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무토는 나를 생해주는, 여기서 편인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인성이니까 어머니처럼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자, 무토인데, 경금이 있으니까 내가 생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식신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땐 뭐 후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분이 어떤 뭐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거 수강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쪽 입장에서 이거는 어머니,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뭐 선생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극현상은 안 일어나고 어쨌든 간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 정도면은 일간끼리 합은 무난하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보시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왔을 때 또 이런 거는 언급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궁합에 대해서 하다 보면 조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니까 일간 궁합을 보고, 또 한 가지는, 자, 일간 대 일간을 놓고 봤을 때, 이 경금 입장에서 이 무토는 이제 편인이죠, 편인.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머니처럼 나를 다정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야. 인연론이. 자, 여기 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내가 아랫사람으로 봤을 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일간론에서 보는 것보다 인연론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다른 게 안 맞아도 일간에서 봤을 때 일간론으로 남자가 특히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베풀고 내가 생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살펴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건데, 즉 애인이라는데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일간은 이제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생이나 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간론이 뭐냐면 육친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각자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편은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아주 일반론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겉궁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연지끼리 이렇게 상황을 보는 거죠. 요것이 이제 겉궁합이고, 속궁합은 태어난 날 지지의 기운, 즉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에 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행 궁합을 볼 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있고 매체가 발달돼 가지고 연애하고 그럴 때는 뭐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궁합은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궁합은 왜 봐야 되냐면요, 연애할 때는 그게 호르몬하고 감정의 어떤 유혹이거든. 그 내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다른 여자 봤을 땐 내가 가슴이 뛰는 게 없었는데 또 이 여자를 만나니까 가슴이 뛰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호르몬 작용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특히 도파민 같은 게 이렇게 분비돼 버리면요, 내 언어 체계가 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연애 같은 거 오래 하신 분이 결혼해서 자, 연애 시절을 한번 이렇게 추억을 더듬어 보면요, 너무 유치한 거야. 그때 호르몬이 막 분비돼서 내 정신이 안 될 때는 내가 말도 어눌하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모질해 보이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호르몬하고 이 감정의 어떤 그때 유혹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연애를 잘하는 어떤 사주 구조는요, 결혼 생활을 잘하긴 조금 힘들어. 왜 그러냐면, 연애를 잘하는 거는 인성하고 식상이 있을 때 연애를 잘해요. 왜냐면 그게 감정을 주고받는, 교류하는 거니까. 식상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인성은 내가 사랑을 수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애할 때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인성하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런데 결혼 생활은 재관이 있어야 돼요. 재라는 건 책임이고 관이라는 건 의무거든. 자, 이게 남남이 만나서 어떤 생활을 꾸려간다는 거. 실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어떤 이념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뭘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잘 맞겠어요. 잘 맞질 않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만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의 성분이 있을 때 결혼 생활은 잘한다는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사주 자체가 식상, 인성이 발달되고 재성, 관성이 발달된 사주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글자는 8글자인데 어느 한 오행이 발달되면 다른 거는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결혼도 잘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쉽지 않죠. 그러게. 자, 그래서 자, 오늘 저가는 거는 일단 이제 궁합을 보는데 이 일지를 보통 우리가 뭐 속궁합이라고 하죠. 잠자리 궁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매체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아서 했죠. 결혼정보회사가 없을 때니까, 뭐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정말 막연하거든. 뭐 친구가 소개해준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그 시골로 시집 온 아줌마들 있죠. 그 아줌마들이 자기 친정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인 경우는 친정에 그 뒷집에 사는 어떤 참한 아가씨가 있으니까 한번 선을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중매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그때 했을 때. 근데 그때는 다른 게 볼 게 없고 뭐냐면 합 개념만 본 거예요, 합이라는 게 같이 묶여 있다는 뜻도 있고 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잖아.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합이 되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이 되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싸고 벗고 지지고 벗고 뭐 헤어진 다음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안 보면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끼리 이렇게 참 연지끼리 봐서 이게 합이 되어 있을 때는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정신적인 세계에서 뭔가 잘 맞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지끼리 이 잠자리 궁합에서 봤을 때 합이 있다는 거는 어떤 잠자리 궁합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낮에 싸우고 힘들어했던 것도 폭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밤에 모든 걸 다 잊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궁합, 속궁합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합이 되면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는 삼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방합 개념도 있고, 자, 육합 개념도 있죠. 요런 게, 자, 여기에서 인이라 하면 여기 뭐 해가 있을 경우는 이제 육합이 되겠죠. 인의 합. 자, 요렇게 합이 되어 있을 땐 좋다는 거예요. 속궁합은. 겉궁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합 개념은 이제 좋게 보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형이라든가 충,
파, 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진, 그 다음에 어떤 극관계, 이런 거 있을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오늘 이제 시간도 그렇고 이제 처음 오셔갖고 오랫동안 하시면 좀 피곤하시니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속궁합, 겉궁합, 겉궁합. 그 다음 세 번째 뭐 속궁합 보통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위치만 아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 나와서 이제 상담하실 때 일지끼리 보는 걸 이제 속궁합 혹은 잠자리 궁합이라 하고 연지끼리 보는 거를 우리가 겉궁합이라 이렇게 한다. 근데 거기에 자, 상대편과 이렇게 봤을 때 합 개념이 있으면 합 개념이 있을 때는 저 좋다고 보고 이렇게 같을 때도 좋아요. 친구처럼 뭐 동료처럼 그렇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꼭 우리가 보통 남녀를 하면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그때 밑에 있는 것처럼 한동안 그런 게 많았었죠.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 땅이다. 하늘 같은 남편 뭐 이렇게 표현도 했잖아요. 그거는 농경사에서 얘기고 요즘 산업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요즘은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연지끼리가 이렇게 합 개념이 있을 때는 혹은 같을 때 혹은 생을 받을 때 얘는 산데 여기에 여기 어떤 뭐 정사 정미 뭐 정미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자 화생토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특히 남자가 생해 주는 게 좋아요. 남자가 어차피 양의 기운이니까 양이라는 거는 분출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발산하는 기운이잖아. 그러니까 자 여자 음은 항상 어떻게 에너지를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가능하면 생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꼭 합이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여자가 어떻게 생을 해주죠. 수생목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 그죠? 이래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수기운이 없죠. 이런 경우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기운이 상대편, 이거는 왜 이렇게 반합이 되니까 수 에너지가 대체로 강한 거죠. 거기다가 또 생을 받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한 경우요. 요거를 내가 수생목해서 목을 생해지면은 이런 경우는 아주 좋은 경우예요. 특히 이런 경우는 속궁합이 좋은 겁니다. 상대편이 없는 오행을 내가 상대편한테 주었을 때 상당히 궁합적으로 좋다. 자, 여기 이제 좋은 경우고, 그 다음에 조금 상담하면서 두 분이 앉아 있는데 두 분에서 이렇게 속궁합도 안 좋고 겉궁합도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참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최대한 좋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을 때도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거짓말을 좀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뭐 그냥 평균이니까 너무 궁합이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궁합이면 뭐 그냥 무난하게 평생 이렇게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이게 형이 있다든지 충이 걸려 있다든지 파, 해가 있다, 원진, 뭐 극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궁합칙으로. 특히 이제 원진 같은 거 있는 경우는 좀 애매해요. 이 원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치고받는 게 또 아니에요. 이 원진이라는 게. 그냥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차라리 치고받고 뭐 벽에를 던지고 뭐 하다 안 되면 핸드폰을 뭐 쳐가지고 뭐 깨지는 하더라도 물론 저 깨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가면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뭐 좀 사원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게 이 원진이 있으면요 상당히 굉장히 오래 가요. 특히 이제 그런 원진이 있을 때 이제 그것도 또 잘 보셔야 돼요. 원진이 있는데 원진 구조가 조하고 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되게. 자, 어떤 얘기냐면 자미 원진, 인유 원진, 사술 원진,
이렇게 되면 이런 건 다 습기운이 없죠. 다 조화죠. 이런 경우. 이렇게 조화한 경우가 있을 때 여기 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하면 조화한 경우로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이 사주 구조에서 습이 있으면은 조화한 게 원진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습하고 이것도 습하고 여기도 습 있고 여기도 습 있잖아. 그 여자 사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습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럼 이런 여자는요,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하기 때문에 상대편한테 편하게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습하게 잘 되어 있으면 이 원진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이게 미라고 했을 때도. 왜냐면 이게 조환 상태에 있었는데 나머지 습이 많다 보니까 조환 기운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죠.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원진 같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극도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파, 충. 제일 많은 게 이제 충하고 형이 있을 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이거 철학관의 선생님들이 아주 안 좋게 좀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 이제 그런데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충이라든가 형작용이 있을 때 좋은 작용은 안 일어나는 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거를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우리 진 선생님도 그 상대편하고 실제로 상담을 하셨을 때는 좀 좋게 얘기를 하셔야 돼. 가능하면은.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은 안 되고, 상태가, 여기서 뭐 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싸울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이런 경우는 그런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임하니까 화해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속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크게 어떤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렇게 좀 좋은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 세 가지만 이렇게 궁합 쪽에서 단식 궁합으로 봤을 때 일간끼리 봐가지고, 일간론을 논하고, 그 다음에 연지끼리 봤을 때 이 겉궁합, 일지끼리 봤을 때 이 속궁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자체는 합이 있을 땐 대청이 좋아요. 그러니까 합이 있는데 삼합이 걸리든지 방합이 걸리든지 육합이 걸리든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좋다고 본다. 그때는 웃으면서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 개념이죠. 좀 안 좋다 할 때 극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충, 형, 파, 해, 원진 이런 거 걸렸을 때는 조금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특히 원진 같은 경우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하고 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이제 조화이기 때문에 습한 기운이 있을 땐 조화한 기운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진 작용이 안 일어나요. 무조건 이 원진만 있으면 안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반대 개념이죠. 또 이러면 여기에 습한 경우는 추고 원진, 추고 참해, 진해 원진, 진해, 추고, 진해, 묘술, 묘신. 자, 이런 경우 이게 다 습이거든요, 이게 습. 이게 습기운이라고. 이렇게 원진이 됐을 때 사주가 습한 기운만 있고 조한 기운이 없으면 이때 원진 작용이 확실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습이 있을 때 사주에 조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중화를 이루면 원진 작용은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원진 같은 경우. 나머지는 작용력이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자묘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기운이 더 이렇게 앞서가죠. 합이 먼저. 그러니까 이 형작용이 좀 적게 일어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오셔가지고 인사할 겸 서로 또 이렇게 얼굴 익힐 겸해서 이 궁합이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폭넓게 제가 한번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